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적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긴장고조 행위는 북한 내 체제 안정과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미얀 정보당국은 세부 재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열흘 만입니다. 또 한국 군 당국이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건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신 장관은 24일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 17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북한 정권이 최근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또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 평정 수복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수중 핵무기 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해 적 도발 시엔 F-35만의 은밀 침투와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즉강끝, 즉 즉각, 강력히, 끝까지라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첨단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뚫고 핵과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지휘부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F-35 전투기를 2019년부터 도입해 현재 39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북한 내 체제 안정과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의 국론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해란 얘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거든요. 서해에서 쏜다는 건 중국이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를 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NLL이다. 자신들이 불법으로 규정한 NLL에 대한 자신들의 핵무력 과시, 핵능력 과시, 핵 강압 전략, 그 일환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남남 갈등,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윤석열 정부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좀 어렵지만 참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도구로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서 집단주의 기피와 개인주의 성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등 정보기기 사용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유입이 증가하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당국이 체제 결속을 위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외부 정보는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배급제가 붕괴하고 식량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 등 61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북인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공론화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사태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인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 회원국의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향후 일관성, 지속성의 원칙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성덕 제네바 주재대사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중국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에서 탈북민 등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중국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이 북한에 소장 전달을 완료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BOA가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 측 변호인은 22일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에 정식으로 소송 내용을 고지했으며 북한은 소송 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군파 테러 사건에서 북한 정권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산출액 등을 담은 전문가 보고서와 함께 궐석 판결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과 부상자, 가족 등 131명은 2022년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구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북한 정권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됐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북한 선박이 크게 늘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현지 안전검사는 4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4척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건조된 지 30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블랙리스트 국가로 분리돼 따로 관리해왔지만 다른 나라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여전히 활발한 상황에서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사무국은 BOA의 관련 질의에 각 항만 당국이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와 항군의 선박수를 고려해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 결정한다면서 사무국은 항군의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역량이나 자원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BOA는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의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중국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